안녕하세요, 캐나다 알렉스입니다. 오늘 카메라를 켠 이유는 해외 취업 정착 지원금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해외 취업한 사람한테 정착 지원금을 주는 정부 프로그램? 약간 백그라운드. 저는 2017년 말에 캐나다에 와서 18년에 학교 다니고 19년에 일하고 아마 이거를 일하면서 받았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꽤나 쏠쏠했어요. 왜냐면 저는 그때 알바하면서 학교를 다녔는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거를 한번 들어보시고 나이가 해당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확인이 되면은 신청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이게 제가 할 때랑 좀 달라졌어요. 저는 지원을 할 때 똑같은 사업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1년에 3,900명한테 지원을 해주고 1인당 총 500만 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취업 후 1개월, 6개월, 12개월 나눠서 지원을 해주고 각각 금액도 다르죠. 제가 2019년인가 20년에 했잖아요. 지금 뭐 그 이후로 한 4, 5년이 지났단 말이죠. 근데 그때랑 달라진 게 꽤나 있어요. 저 때는 서류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좀 간단한 편으로 기억을 해요. 그냥 한국에서 서류를 뭐 떼썼나 그것도 없었던 것 같고 그때도 여전히 1년 6개월 12개월에 돈을 나눠서 줬고 여기는 선진국, 신흥국 구분 없이 동일한 금액을 준다고 했는데 그때는 금액 구분이 있었습니다. 뭐 어디는 더 주고 어디는 덜 주고 그래서 아마 미국이랑 유럽은 좀 더 줬던 것 같아요. 캐나다도 조금 나쁘지 않게 줬었고 다른 아시아 국가는 좀 덜 줬는데 여기는 그런 거 상관없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주는데 사실은 이거 주더라도 조건이 중요하죠. 내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만 34세 이하 근데 만약에 군대를 갔다 왔다면은 39세까지도 가능하다. 그리고 소득 기준 본인, 부모, 배우자 합상소득 6분위 이하 본인도 보고 부모님도 보고 그래서 아마 캐나다에 오기 직전까지 일을 하셨던 분은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월드잡 플러스 사전 구직 등록을 해야 함. 이거는 저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 때는 월드잡 플러스가 아니라 무슨 워크넷 이런 사이트였거든요. 근데 저는 학생 때 가입을 해놨더라고요. 이 조건은 충족이 됐었고 그리고 연봉 1,700만 원 이상 아마 최저임금을 받아도 요 금액은 되지 않을까 캐나다는. 그리고 1년 이상 단순 노무 직종 제외. 그래서 제출 서류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런 거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거는 뭐 준비하면 준비하는 건데 이런 거를 좀 봐야겠죠. 디테일을 좀 봐야 돼. 해외 취업 정착 지원금 세부 내용. 저 옛날에는 이게 한글 파일로 올라왔었던 것 같아. 근데 지금은 이제 다 PDF로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공고문 이거를 보면 되겠죠. 자세히 볼게요. 1인당 500만 원을 준다. 신청 및 지급 절차 이 순서를 잘 지켜야겠죠. 일단은 월드잡 플러스 회원가입. 저 때는 취업을 하고 나서 1년이 지나 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안 됐어요. 취업을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 정착 지원금을 해주는 겁니다. 취업을 한 지 1년이 넘었다라는 사람은 이미 정착을 했구나라고 간주를 해서 지원금을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한국에서 뭐 곧 올 건데 캐나다에서 일할 준비를 하고 있다 라는 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영상을 보고 이 월드제 플러스 가서 회원가입을 하십시오. 이거 뭐 나중에 해야지 하면 그런 거 없습니다. 나중은 없다. 나중엔 다 잊어먹는다. 저도 사실은 1, 2차를 받았는데 3차를 못 받았어요. 왜냐면 신청 기간을 놓쳤어. 이 현생에 바쁘게 살다 보니까 3차를 놓친 거죠. 그래서 제가 100만 원인가를 받을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그러시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일단 가서 회원가입을 하십시오.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순서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냥.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취업 전 반드시 월드잡 플러스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이것도 좀 웃긴 것 같아. 왜 취업 전에 반드시 이걸 해야? 제 생각에는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500만 원 받으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래서 저는 이 말씀드리는 게 회원가입을 당장 하시라. 그리고 1차 신청자는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에 대해서 아래 방법 중 취업사실 확인을 받은 후 정착지원금을 신청해야 함. 그러니까 정착지원금 신청하기 전에 취업사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공증 뭐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거 취업사실 확인은 다른 파일에 가보면 있는데 여기 있겠죠. 나라마다 달라요. 밴쿠버 여기 있네. 영사관을 가야 합니다. 영사관 가서 여기 전화해보시고 무슨 서류 가져가야 되냐 아마 재직증명서 그런 걸 가져가야겠죠. 그럼 뭐 도장을 받아서 하면 될 것 같고 취업 사실을 확인받고 신청을 하면 된다. 그리고 신청 전 경력도 써야 되고 웹페이지 자기 경력도 써야 되고 설문조사도 해야 되고 모바일 앱 위치정보 저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근데 아마 조금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추가를 한 것 같고 실제 소득분이 확인하는 건보료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전에 정착 지원금, 전 해외 취업 성공 장려금 저는 요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받은 건 이거고 그래서 좀 자세히 들어봐야 되는 게 취업 비자 해당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근로 가능하면 취업을 목적으로 발급된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함. 영주권자 안 되고 배우자 비자 소지자 캐나다 같은 경우는 뭐 배우자가 학교를 가면은
같이 오픈 워크 퍼밋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안 된다. 그리고 재직 중이라도 유효한 취업 비자를 소지하지 않는 경우, 비자가 없는데 일을 할 수 있나?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워홀 비자 인정 불가. 워홀 비자가 안 된다고? 근데 저는 사실은 코업 비자여서 가능했거든요. 단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 해외 취업 알선 사업, K무브 스쿨 취업자는 예외적으로 인정. K무브 스쿨 이런 거 알아봤는데 이거 약간 잡 매칭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여기서 지내다가 LMIA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예 한국에서 LMIA를 받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서 취업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뭐 LMI에도 시간이 걸리니까 워홀로 일단 들어와라 라고 하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가능하다. 그리고 단순 노무직종 제외. 단순 노무직종 뭔지 볼까요? 청소 환경미화원, 세차원, 주유원, 가정부, 음식서비스 종사자, 단순 노무 직종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워홀 비자 인정 불가 이거 너무하네. 그치, 워홀 이제 캐나다 워홀도 한 몇천 명 늘어났는데 그러면 힘드니까. 그래서 LMI로 오시는 분들 중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 기간 1년 이상. 보통 잡 오퍼에는 계약직이 아닌 이상 언제까지다라는 말이 안 적혀 있으니까 1년이면 안 돼. 1년 넘어야 돼. 매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2020년에 받고 나서 최근에 다시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안 된다고 하시더라도 내년에 또 있을 수 있으니까 내년을 노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워홀 비자는 안 되고 저는 코업 비자인데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취업 인정받을 때 비자에 대한 설명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오픈 워킹 홀리데이처럼 오픈 워크 퍼밋이 아니라 클로즈드라서 나는 그곳에서만 일할 수 있다. 코업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코업이나 LMI를 통해서 비자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변에 워홀 비자로 온 사람인데 LMIA로 온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워홀 비자가 안 돼서 되게 아쉽네. 근데 워홀 비자에서 LMIA로 바꾼 사람들은 또 될 거 아니야. 되겠지. 근데 LMI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 이제 워홀이 너무 잘 풀려가지고 워홀로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고, LMI로 오는 사람 혹은 코업으로 오시는 분들은 이거를 할 수 있다. 단 뭐 소득 기준에 만족을 해야 되고, 또 1년 이상의 저 오퍼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단순 노무 직종이 아니어야 해. 여러분, 이런 게 있기는 한데 이게 또 대부분이 워홀로 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 많은 분들이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지만, 혹시나 주변에 LMI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정보를 널리 알려서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개시켜주면서 받게 되면 10% 커미션 달라고 하세요. 그렇습니다. 저 운 좋게 그때 알아가지고 진짜 생활에 너무 도움이 됐었던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처음에 이 사업을 들었을 때, 아니 그 한국 사람들이, 청년들이 해외 취업하면은 인력을 잃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 노동력이 해외로 빠져나가니까. 근데 거기에 돈을 지원해 준다고? 왜 해주지? 라는 생각을 했다가 난 어차피 그냥 준다는데 뭐 그냥 받고 별 생각 안 해놓고 살았어요. 근데 이걸 해주는 이유가 약간 한국이 지금 취업이 좀 어렵고 젊을 때 해외에서 경력을 쌓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기도 하고, 또 필리핀 같은 경우는 슈카에서 봤는데 해외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진짜 많대요. 그리고 돈을 벌어서 집으로 돈을 보내. 물론 캐나다는 여기서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한국으로 돈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뭐 그런 것도 기대를 하는 거죠. 현금이 나라로 들어오니까.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어쨌든 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한국 가면서 또 돈을 많이 쓰고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이 사업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LMIA 그리고 코업 비자. 근데 사실 코업 비자도 잘 몰라요. 저는 코업 비자인데 전 받았거든요. 왜냐면은 코업도 클로즈드 워크 퍼밋이었어요. 왜냐면은 학교에 속해 있지만 학교랑 그런 코업이 맺어진 곳에 가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성격이 오픈 워크 퍼밋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취업 사실 확인서를 받을 때 그런 설명을 넣어서 저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그분들이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시는 게, 여기 보시면 정착 지원금 문의, 취업 사실 확인서 이런 Q&A 공간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불과 8월 3일 오늘까지도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말은 즉슨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어. 돈이 남았다. 3,900명인가가 채워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 글을 보면은 캐나다가 별로 없습니다. 해외가 더 많아.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은 일본, 대만 뭐 이런 곳에서 나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캐나다가 없어. 저는 약간 신청자가 다 캐나다에서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일본이 진짜 많다. 그래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저는 제가 아는 거 다 말씀드렸고, 여기 가서 글 쓰시고 하시면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500만 원 받으셨으면 댓글에 한번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